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홉 시가 됐으니까 이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니버설 센텐스 엔코더 페이퍼 리뷰를 맡은 중급반 19조 우연수, 하성진, 김진한, 하상천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네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인트로덕션에서는 페이퍼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과 페이퍼의 서론 부분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엔코더입니다. 논문에서 소개하는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과 DAN 기반 모델을 다루는 파트입니다. 세 번째, 엑스페리먼트 파트에서는 다양한 전이학습 태스크,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단어 임베딩 모델부터 문장 임베딩 모델까지 실험을 통해 모델 퍼포먼스를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습 파트에서는 텐서플로우로 구현된 DAN 엔코더 모델을 활용해서 간단한 시각화와 문장 유사도 계산을 진행합니다. 유니버설 센텐스 엔코더는 구글에서 발표한 NLP 페이퍼로 2018년 EMNLP에 억셉되었습니다. 논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초록에 따르면 논문은 문장을 임베딩 벡터로 엔코딩하는 모델, 특히 다양한 NLP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는 전이학습 모델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사전학습된 단어 수준 임베딩을 활용해서 전이학습을 실시한 베이스라인과 전이학습을 사용하지 않은 베이스라인을 비교 실험한 결과 문장 수준의 임베딩을 활용한 전이학습이 단어 수준의 전이학습보다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또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 다루겠습니다. 페이퍼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으로 몇 가지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워드2백은 2013년에 소개된 방법론으로 단어를 임베딩 벡터로 표현합니다.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Continuous Bag of Words로 주변 단어들로부터 목표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그 반대로 스킵그램 모델은 중심 단어로부터 주변 단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워드2백으로 표현된 단어로 아래 그림과 같이 단어 간 의미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글로브는 2014년에 소개된 단어 임베딩 방법론입니다. 워드2백처럼 워드2백은 주변 단어를 중심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말뭉치가 가지는 전체적인 통계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글로브는 중심 단어 벡터와 주변 단어 벡터의 내적이 전체 말뭉치에서의 동시 발생 확률이 되도록 하는 목적 함수를 설정합니다. 앞서 대표적인 단어 수준 임베딩 방법론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문장 수준의 임베딩 기법으로 닥2백, 인퍼센트, 센텐스 버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닥2백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워드2백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문장, 문단 혹은 문서 단위로 벡터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파라그래프 아이디라는 개념을 도입해 하나의 단어 토큰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해당 방법론 또한 두 가지 모델로 나눠지게 되는데 VBDM은 문장 다음에 오는 단어를 예측하게 되고 또 VBDBOW는 파라그래프 아이디만을 가지고 단어를 예측합니다. 2018년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인퍼센트는 인테일먼트, 컨트라딕션, 뉴트럴, 즉 함의, 모순, 중립이라는 세 가지 의미 관계로 라벨링된 영어 텍스트로 지도학습된 인코딩 모델입니다. 인퍼센트는 사전학습된 단어 임베딩으로 글로브를 활용하는 모델이 먼저 나왔으며 후속 모델은 패스트 테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센텐스 버트는 샤미즈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기존 버트를 변형한 바이 엔코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만 개의 문장을 고정된 사이즈의 벡터로 표현하여 계산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센텐스 버트를 개선한 아구멘티드 센텐스 버트가 올해 NACCL에 억셉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유니버설 센텐스 엔코더가 있습니다. 스킵터스는 고정된 길이로 문장을 표현하는 비지도 방식의 신경망 모델입니다. 이는 자연어 말뭉치에서 문장의 순서를 정보로 사용하게 됩니다. 스킵터츠는 감성 분류, 유사도 계산 등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킵터츠는 문장을 시퀀셜하게 처리하는 순환신경망, 즉 GRU나 LSTM을 사용합니다. 내부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엔코더는 i번째 인덱스의 문장을 받아서 고정된 길이의 Z벡터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프리비어스 디코더는 이 Z벡터를 받아 이전 문장을 생성하도록 하고 넥스트 디코더는 다음 문장을 생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유니버설 센텐스 엔코더 페이퍼의 서론 파트를 보시겠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자연어 학습 데이터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어노테이션은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워드2백 글로브와 같은 사전 학습된 워드 임베딩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어서 최근에는 문장 수준의 임베딩을 활용하는 시도도 존재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문장 임베딩을 위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이즈의 트랜스퍼 태스크 학습 데이터로 실험함으로써 트랜스퍼 태스크 성능과 훈련 데이터 사이즈 간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실험 결과 본 논문의 문장 임베딩은 매우 적은 학습 데이터로도 좋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길이의 문장을 활용하여 컴퓨팅 리소스 측면에서도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엔코더 파트부터 하성진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유니버설 센텐스 인코더 발표에서 인코딩 관련 발표를 맡은 하성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논문에서 활용된 센텐스 레벨 임베딩을 진행한 모델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저자들은 약 서로 다른 설계 목표를 가지고 두 가지 종류의 모델링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두 모델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부분은 임베딩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임베딩 구성 요소를 이루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 unordered와 syntaktic이 있습니다. unordered의 경우 단어의 순서나 문장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출현 빈도에 초점을 맞추었고 구성 요소가 단순한 만큼 컴퓨터 자원 소비가 적고 학습 시간도 선형적으로 증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syntaktic의 경우 단순히 출현 빈도뿐만 아니라 문장에서의 단어의 순서, 구성 요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임베딩을 진행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더 긴 학습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는 짧은 문장에선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문장이 길어질 경우 급격하게 학습 시간이 증가한다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뒤쪽 모델과 함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선정된 신테틱 모델의 경우 높은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는 만큼 높은 성능을 목표로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했으며 두 번째 모델의 경우 unordered 모델로서 성능을 약간 희생하더라도 문장의 길이와 상관없이 효율적으로 빠르게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 DAN, 즉 Deep Averaging Network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간단하게 문장이 얼마나 임베딩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장 유사도 태스크를 진행했을 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문장의 의미가 유사할수록 두 임베딩 패턴은 실제로 유사도도 높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실험 결과를 발표해 주실 진한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 아키텍처 인코더 부분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풋과 함께 포지셔널 임베딩을 함께 포함하여 문장에서의 단어의 순서를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각 레이어에는 어텐션 방식을 활용하여 컨텍스트 어웨어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내는데요.
L을 통해 함께 주변 단어들로부터 문맥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델과 뒤에 나올 DAM 모델 모두 공통적으로 인풋은 PTB 토커나이저를 활용하여 토커나를 진행한 스트링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웃풋은 고정된 길이의 512차원의 문장 임베딩 벡터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인 DAM 모델의 경우 단어와 바이그램의 임베딩을 함께 고려하여 평균 내어 인풋 임베딩을 생성하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hello world란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hello 단어에 대한 벡터 하나, world에 대한 벡터 하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이그램인 hello world에 대한 벡터가 모두 총 3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임베딩이 진행돼서 평균을 내서 인풋 임베딩을 생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과는 달리 어텐션 방식을 활용하지 않고 바로 DNN 모델, 즉 피드 포워드 레이어를 통과하여 문장 임베딩을 생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트랜스포머 모델에 비해 기능이 단순한 만큼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은 다양한 태스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스킵도어와 같이 이제 문장의 순서를 고려하는 형태의 태스크를 진행하였고, 추가적으로 이제 인풋이 들어가면 리스폰스를 예측하는 리스폰스 프레딕션 태스크도 진행되었고, 추가적으로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라고 해서 다양한 자연어 추론 태스크가 함께 진행을 함으로써 모델 학습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데이터의 경우 위키피디아, 웹뉴스, Q&A, 포럼 등의 다양한 웹소스로부터 비지도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추가적으로 SNLI 콜포러스, 즉 그 스탠포드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 콜포러스를 사용하여서 지도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위 학습 태스크 전반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코딩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은 진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실험 파트 발표를 맡은 김진환입니다.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유니버설 센텐스 인코딩에서 실험적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퍼 태스크로 총 8가지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문장에 대해서 감정을 분류하거나 어떤 문장의 주제를 분류하는 그런 태스크들에서 주로 사용을 하였고, 어떤 2개의 문장에 대해서 유사성을 판단하는 그런 태스크도 사용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 좀 특이하게 사용된 부분은 보통 어떤 문장과 문장 사이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코사인 시뮬러티를 이용해서 보통 구하게 되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코사인 시뮬러티가 아닌 어떤 각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코사인 시뮬러티를 이용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 특이하게 사용하였고, 어떤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려고 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렇지만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좀 더 좋은 성능이 나왔다고만 명시를 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결과는 총 4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양한 트랜스퍼 태스크에 대해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과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성능을 비교한 것, 또한 유니버설 센텐스 인코딩을 트랜스포머나 아니면 딥 어베이징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배치 사이즈나 문장의 길이에 따라서 또는 모델의 컴퓨터 리소스 사용량에 따라서 성능을 좀 비교한 결과들이 있고, 그다음에 월드 임베딩 어떤 단어 사이에 관계를 파악하는 그런 태스크에서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월드 임베딩을 사용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한 것, 그 다음에 센텐스 임베딩을 통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한 것, 센텐스 인코딩과 월드 임베딩을 같이 사용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한 것,
그래서 총 네 가지를 구분해서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샌더스 임베딩을 사용한 결과와 월드 임베딩을 사용한 결과를 봤을 때도 거의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어떤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비교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밑에 보이시는 총 이 4개와 샌더스 임베딩만 사용한 결과와 샌더스 임베딩과 월드 임베딩을 같이 사용한 결과를 비교하게 되면 샌더스 임베딩과 월드 임베딩을 같이 사용한 결과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유니버설 샌더스 인코딩에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한 것과 딥 어브라이징 네트워크를 사용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도 당연하게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한 것이 거의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결과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얼마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모델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결과로 좀 말을 하고 싶은 부분은 유니버설 샌더스 인코딩에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한 것이 1000개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 모든 데이터를 사용한 다른 월드 임베딩, 트랜스포머 러닝을 사용한 그러니까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와 그 데이터에서 1000개만 사용해서 유니버설 샌더스 인코딩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결과가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본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한된 트레이닝 데이터로 성능을 비교한다면 유니버설 샌더스 인코딩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과는 이제 모델 리소스의 사용량에 따라서 좀 유니버설 샌더스 인코딩의 딥 어브라이징 네트워크와 트랜스퍼 모델을 비교하였습니다. 당연히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딥 어브라이징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당시 CPU 사용량이나 아니면 다른 모델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도 컴퓨터 리소스에 따라서 컴퓨터 리소스와 그 다음에 정확도 자체는 정확도 자체가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맞춰서 두 가지의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과로는 어떤 두 개의 단어 사이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태스크입니다. 어떤 속성 단어들이 있고 어떤 타겟 단어들이 있을 때 어떤 기쁘다라는 속성과 어떤 그러니까 젊다는 단어의 속성, 젊다는 단어의 관계, 기쁘지 않다는 단어와 좀 늙은 사람의 이름과 같은 이 타겟 단어들 사이에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쁘다라는 단어가 꽃이라는 단어와 얼마나 유사한지, 어떤 유사한 단어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기쁘지 않다라는 것이 곤충이라는 단어와 얼마나 유사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인데요. 글로벌한의 월드 임베딩 모델과 결과를 비교했을 때 밑에 보신 두 가지의 타겟 월드와 그다음에 속성 단어에 대해서는 좀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어떤 연령을 차별하거나 아니면 성을 차별하거나 어떤 인종을 차별하는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세 가지 차별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직 한계가 있다라고 본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니버설 샌더스 인코딩 모델 자체를 트랜스포머 모델과 딥 어브라이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월드 임베딩을 사용하는 것보다 샌더스 임베딩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결과적으로 말을 하였고, 각각의 임베딩을 사용하는 것보다 두 개의 임베딩을 같이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본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트레이닝 데이터로 만약 훈련을 하게 된다면 샌더스 임베딩 모델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본 논문에서 말을 하였고, 정확도와 모델의 복잡도 자체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라고 그 결과적으로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실습 파트는 하상천님께서 발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실습 파트 발표를 맡게 된 하상천입니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모델 사용 방법과 이제 문장 간의 히트맵, 그리고 쿼리 문장과의 코사인 유사도 순으로 이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 사용 방법입니다. 이제 저자들이 이제 텐서플로우 허브에다가 모델을 올려 놓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모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최신 모델은 이제 버전 4인데 이제 텐서플로우 1부터 나와서 이제 2로 업데이트되는 과정과 이제 이슈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지금은 버전 4가 이제 최신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델 사이즈 정도는 이제 915MB 정도가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버전을 클릭하시면 이전 버전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URL을 복사하시던가 아니면 이 웹페이지의 URL을 이제 복사하신 후에 텐서플로우 허브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이제 로드라는 함수의 파라미터로 그 URL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허깅 페이스에 이제 그 트랜스포머스에서 from pre-trained로 이제 모델을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도 URL만 넣어주면 이제 모델을 다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다운 받고 이제 이 6개의 문장에 대해서 리스트로 정리하여 이제 모델에 넘겨주면 이제 고정된 차원인 512 차원으로 이제 쉐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장 간의 히트맵입니다. 이제 스마트폰과 이제 날씨, 음식, 그리고 이제 나이에 대해서 이 4가지 주제에 대해 11가지 문장을 이제 적어 보았습니다. 이제 나의 휴대폰이 이제 좋아라는 비슷한 문장과 이제 음식에서는 이제 I love chicken so much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치킨과 비슷한 이제 키친이 어디 있는지 이런 문장도 적어 보았고, 또 서로 똑같이 나이에 대해서 묻는 문장도 이제 적어 보았습니다. 이런 문장을 리스트로 정의해서 이제 히트맵을 그려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이제 가로 세로가 이제 11개의 문장이 나오고 양쪽 대각선은 이제 각각 자기 문장과 이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1로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으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semantic textual similarity로 이 텍스트의 의미 유사도를 따지는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휴대폰이 좋아라는 이 2개 문장이 유사도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앞서 이제 나는 치킨이 좋아라 이제 키친이라는 부엌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문장은 이제 서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낮은 유사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 나이를 묻는 문장도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것 또한 잘 표현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쿼리 문장과의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쿼리 문장으로는 I had pizza and pasta로 나는 피자와 이제 파스타를 먹었다라는 이제 문장을 쿼리로 했을 때 이제 이 6가지의 문장들을 이제 센텐스로 넣고 이제 서로 비교를 하는 코사인 유사도를 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한 결과 이 쿼리에 대해서 먼저 모델에 넣은 후 이제 임베딩 값을 표현을 하고 이 각각의 아까 정의된 문장을 하나씩 모델에 넣어서 임베딩 값을 찾고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여 이제 프린트한 결과입니다. 제 쿼리에 대해서 이제 나는 피자 파스타를 먹었어라는 이 쿼리 문장에 대해서 이제 나는 저녁을 먹었어라는 문장이 0.46으로 이 코사인 유사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나는 3가지 코스의 식사를 했어라는 문장이 0.35 정도로 유사도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네, 이렇게 순서대로 정의가 돼서 마지막에는 나는 근사한 저녁이라고 생각해라는 문장이 가장 유사도가 이제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종료하겠습니다.